자, 오늘도 어김없이 AI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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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팀은 이제 말만 하는 건 그만두고 그 23억 달러의 VC 투자금을 쏟아부어서 더 이상 이 성가신 엔지니어들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를 일주일 내내 돌리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완전히 작동하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현대 웹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것? 정말 미칠 듯이 복잡한 일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해내지 못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해두겠습니다. 처음에는 에이전트들을 풀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습니다. 나 이 파일에서 이거 작업 중이야 라고 말하게 하고 파일이나 리소스에 락을 걸어서 다른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하지 못하게 했는데 문제가 바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이 락을 너무 오래 잡고 있거나 심지어 풀어주는 걸 까먹기까지 했습니다. 20개 에이전트가 두세 개 수준의 처리량밖에 못 내고 나머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조차 못 찾겠어. 이봐. 제발. 이름이 뭐야? 에이전트들이 이미 작업 중인 파일의 락을 잡지 못하거나 이미 작업 중이라고 말했는데도 또 락을 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율이 완전히 엉망이 되기 시작했고 이 글에서 가장 웃긴 대목이 나왔습니다. 계층 구조가 없으니 에이전트들은 위험을 회피하게 됐고 어려운 작업을 피하면서 작고 안전한 변경만 했습니다. 어떤 에이전트도 어려운 문제나 전체 구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진전 없이 작업만 뱅뱅 돌았습니다. 어쩌면 이 에이전트들은 딱 개발자처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계획 단계에서 쉬운 작업이랑 쉬운 성과를 먼저 가져가고 어려운 건 옆자리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으니까 커서팀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평등한 수평 구조 대신에 플래너와 워커로 나눴습니다. 플래너가 코드베이스를 살펴보고 워커에게 줄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플래너는 작은 미니언들을 생성해서 스스로 작업을 만들 수도 있어서 전체 과정이 병렬적이고 재기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워커는 작업을 가져와서 완료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워커와 조율하거나 전체 그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당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하고 변경사항을 푸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 에이전트가 작업 결과를 살펴보고 계속할지 아니면 플래너와 워커를 전부 해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개발자들은 전부 PTSD가 왔습니다. 커서팀이 기업 위계 질서를 재발명한 거니까요. 플래너는 그냥 프로덕트 오너고 심판은 우리 매니저고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작업을 묵묵히 처리하면서 다음 사이클에 잘리지 않기를 바라는 워커입니다. 어쩌면 AI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AI는 그냥 우리가 여정에서 사귄 친구들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 시스템은 인간 개입 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인간 개입은 없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1000개 파일에 걸쳐 100만 줄의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수조 개의 GPT 5.2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입력 토큰과 출력 토큰의 분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1조 토큰만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일주일 동안 300만에서 500만 달러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만들어냈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요. 화면이 깨진 게 아닙니다. 방금 보신 게 500만 달러짜리 브라우저의 실제 모습입니다. 데모에서는 애플 웹사이트와 미디엄닷컴을 로드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별로일 수 있지만 브라우저는 진짜 정말 구현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처음부터 만들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작업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친절하게도 GitHub에 전부 공개해서 우리가 직접 돌려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클론해서 직접 돌려보면 컴파일이 안 됐거든요.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러스트로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카고 빌드나 카고 체크를 한 번도 안 돌렸다는 뜻인데, 사용자들이 돌려보니 수십 개의 에러와 수백 개의 경고가 쏟아졌고 PR에 재밌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CI가 있긴 한 건가요? 블로그 글에서는 스크린샷처럼 보일 수 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스크린샷이 감동받아야 할 부분인 건가요? 모든 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작동하는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코드 상태로는 누가 이걸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급 투자자들은 코드를 읽을 줄도 모르고 GitHub가 뭔지도 모릅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래밍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자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던 커서 소속 개발자가 수정사항을 내놓았는데, 일부는 그 수정이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 개발자 본인이 한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Git 로그가 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계정에서 여러 커밋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원래 프로젝트 창시자의 것이고, 다른 건 본이고, 어떤 건 우분투에서, 어떤 건 구글 랩스의 주얼스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고요. 실제로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커서 팀에게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코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코드는 어떤 의도도 없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커서 팀이 일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AI 에이전트가 TML 파서, CSS 파서, 자바스크립트, CSS, 셀렉터 매칭, SVG 렌더링을 모두 처음부터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스트 프로젝트의 의존성 목록인 카고 토멜 파일을 보면 이 기능들이 처음부터 코딩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라이브러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ML 파서와 CSS 파서는 사실 서보에서 가져온 건데, 서보는 완전히 별개의 오픈소스 러스트 기반 브라우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는 퀵제이스를 사용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관리자이자 실험을 진행한 사람은 제스범은 커스텀이고 퀵제이스가 아니라고 잠깐 언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데스범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브라우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웹 표준을 충족하는지 알려주는 애시드 3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폭스에서 돌려보면 100점 만점에 97점입니다. 그래서 커서 브라우저의 점수는 어떨까요? 커스텀 제스범 테스트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어서 테스트 자체를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은 이미 러스트 기반 브라우저라는 걸 봤을 때 이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보에서 가져왔거나 서보 구현을 많이 사용하거나 서보의 코드베이스를 참고했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래서 그냥 재사용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생각했지. 직접 프로젝트에서 임포트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커서팀은 일부 주장에 반박했는데 일부 의존성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일부는 변경 및 수정됐으며 서보의 직접적인 코드는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커서팀이 아직 모든 코드를 살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있으면 안 될 곳에서 서보와 강한 유사성이 발견됐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 주석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브라우저가 얼마나 잘 구현됐는지 판단할 만큼 실력이 좋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서보의 전체 아키텍트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들의 자율 에이전트 무리가 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조차 만들지 못하고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웹 스펙을 따르지 않으며 말이 안 됩니다. 위의 설계 문서는 그냥 넌센스입니다. 전형적인 AI가 만든 헛소리 수준의 세부 비평이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코드는 더 심합니다. 스파게티 코드에 뒤엉킨 덩어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전문가로서 이 코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인 네이디버드의 코드를 보면 웹 스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코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존성을 엮은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 구현에서 복사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 웹 엔진을 전혀 지원할 수 없는 독보적으로 나쁜 설계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AI를 활용해서 웹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 에이전트를 풀어놓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추상화 수준에서 인간이 루프에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인간 전문가가 확립하거나 검증한 패턴을 재사용해서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는 데에만 써야 합니다. 제대로 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라는 게 결국 자기 광고를 끼워 넣은 건데 여기에 리스펙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레고리의 메시지가 이걸 가장 잘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AI 에이전트들은 브라우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브라우저라고 생각하는 뭔가를 만든 겁니다. 웹 표준도 안 지켰고요. 관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환각을 일으켜서 자기들도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AI는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는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과 인간이 루프에서 가이드할 때 가장 잘 활용되는 거지,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건 커서 팀이 수정된 버스 코드 포크에 대한 230억 달러짜리 미친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마케팅 스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탓할 수는 없죠. 저도 싸구려 짝퉁 경험 부족한 프라이머젠 포크니까요. 게임은 게임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